안녕하세요. 시라트라는 영화 봤는데요. 이게 사막에서 협곡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건데 제가 사막과 협곡의 그 색감 그런 걸 좋아합니다. 굉장히 황량한 거. 협곡과 사막 지역에서 테크노 계열 비트가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은근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영화가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은 완전히 그냥 황량한 협곡과 사막이 가득한 지역에서 레이브 파티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클럽처럼 춤추고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음악에 맞춰서 그냥 몸을 흔들어 제끼는 거죠. 근데 완전 황량한 곳이에요. 사막, 협곡. 거기에다가 이따만한 큰 스피커들을 여러 개 놔가지고 엄청 크게 음악이 울리게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테크노 계열 비트여서 조금 더 사이키델릭합니다. 루이스라는 아저씨와 그 루이스라는 아저씨의 아들인 에스테반이라는 어린애가 그 춤추는 사람들 사이를 슥슥 비집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루이스라는 아저씨가 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종이 됐어, 딸이. 그런데 딸이 실종된 곳으로 추정되는 게 바로 이 파티가 열리는 곳. 이 레이브 파티가 열리는 곳에서 얼마 전에 딸이 실종됐다는 제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딸 사진을 가지고 그 춤추는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비집고 다니면서 우리 딸 봤어요? 우리 딸 봤어요? 계속 물어봐요. 그러다가 저기 위에서 좀 놀다가 이제 쉬고 있는 어떤 센 척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한 4-5명 정도 있는데 그쪽 무리한테 가서 우리 딸 봤냐 또 물어본 거죠. 근데 걔네들이 당연히 못 봤다고 하는데 레이브 파티가 열리는 곳이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또 나중에 열린다.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이스 아저씨와 아들인 에스테반이 그런 정보를 들었고 이제 밤이 됐어. 밤이 돼서 이제 잠도 자고. 왜냐면 그게 하루만 파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협곡 사막 지대에서 각자 캠핑카 같은 곳에서 한숨 자면서 다음 날에도 또 노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군인들이 걔네가 춤추고 있는데 갑자기 들이닥쳐요. 군인들이 그래서 강제로 사람들을 막 잡아들여요.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봐서는 뭔가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해요. 위험하니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강제로 자기들이 이끄는 그 방향대로 가도록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그런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확한 그 배경이 몇 년도인가 이런 거에 나오지는 않는데 제3차 세계대전 수준의 어떤 전면적인 전쟁이 발생한 것처럼 라디오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되게 황량하면서 세상이 망해가고 어떤 전쟁이 발생했고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각자의 차에 타서 군인들이 통제하고 이끄는 방향으로 느린 속도로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그 루이스가 딸 어딨냐고 물어봤던 어떤 그 센 척하는 몇 명 있잖아요. 그 무리가 탄 차가 갑자기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 대열에서 이탈해서 확 도망가니까 그걸 뒤에서 보고 있던 루이스와 에스테반, 그 루이스 아저씨도 따로 차를 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쟤네가 도망가네? 그러면 쟤네 따라가야겠다 하면서 따라서 도망가요. 왜냐면은 이 루이스 아저씨는 자기 딸을 찾아야 되니까. 근데 걔네가 아까 말하기를 다른 데서 파티가 열려서 거기 갈 것 같이 말을 했기 때문에 걔네를 따라가는 거죠. 루이스 아저씨도. 그러면서 계속 황량한 그 사막 길을 계속 달립니다. 계속 달리다가 그 센 척하는 무리들의 차에 연료가 떨어지기 때문에 루이스 아저씨가 또 연료를 또 좀 나눠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제 좀 친해집니다. 그래서 뭐 밥도 조금씩 같이 먹고 얘기도 조금씩 하고 그리고 그 어린 꼬마 루이스의 아들이 따라왔잖아요. 에스테반이라는 애. 걔도 이제 그 센 척하는 무리들이랑 잘 어울려요. 뭐 이렇게 머리도 닦고 그러는데 거기서 그 루이스 아저씨의 실종된 딸 사진 있잖아요. 그거를 그 무리들 중에 한 명 제이드라는 여자애가 있어. 그 제이드라는 여자애가 그 딸 사진을 보는데 아니 제가 보기엔 그 실종된 딸 사진이랑 제이드랑 너무 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종된 딸이 화장만 조금 더 진하게 하면 제이드처럼 생겼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 영화에선 전혀 그런 걸 의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는 척하고 지나갔는데 아니 제이드가 그 사진 보는데 그 사진에서 보여주는 여자랑 제이드의 얼굴이 너무 닮았었다.
하여튼 이 무리들이 마약성 약도 계속 하고, 하지만 정신머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제 소통도 되고, 이제 루이스 아저씨에게 좀 잘 해줍니다. 계속. 그러다가 계속, 그러니까 어딘지 모를 곳으로 계속 달리는 거야, 차 타고. 차가 총 3개예요. 왜냐면 걔네 무리들도 차 2개를 나눠서 타더라고. 그 2개랑 플러스 루이스 아저씨가 탄 차까지 3개가 계속 달려요. 험한 길도 가고, 그리고 어떤 높은 바위산 있죠. 엄청난 그 산악지형에서 절벽을 바로 옆에 둔 그런 길이 있잖아요. 막 그런 데도 지나가더라고요. 바퀴 하나만 잘못 빠져도 그냥 엄청 높은 절벽에서 추락하는 거예요. 막 그런 길도 가고, 왜 꼭 그 길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역시나 우려하던 일이 발생합니다. 루이스 아저씨가 차를 잠깐 세워두고 저기 그 무리들이 탄 차로 가서, 그 무리들이 탄 차가 바퀴가 좀 빠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같이 밀어주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루이스 아저씨의 아들인 에스테반 혼자 그 차 안에 있는데 그게 그만 추락해버린 거죠. 근데 그 사이드 브레이크를 안 잠근 거야. 사이드 브레이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차 브레이크. P 버튼을 누르는 걸로 돼 있는지 사이드 브레이크 땡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안 했어, 루이스 아저씨가. 잠깐 세울 때도 진짜 사이드 브레이크 꼭 잠그세요. 그래가지고 에스테반이 탄 차가 그냥 엄청나게 높은 절벽에서 추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이스 아저씨는 지금 실종된 딸 찾으러 온 건데 나머지 아들마저 지금 잃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루이스 아저씨가 이제 너무 힘들어하죠, 당연히. 그러고 그 무리들도 어쩔 줄 몰라요, 진짜. 그 무리들도 다 애들이 착해요, 그래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막 어쩔 줄 모르고 슬퍼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시궁창이 됩니다, 진짜. 이거 완전히 상실감이 가득하고, 이게 앞으로 남은 인생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루이스 아저씨에게는. 하지만 어디론가 계속 달려야 돼요. 목적지도 모르겠어, 이제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도 안 나와요. 그냥 무조건 계속 가는 거야. 맞다. 근데 영화 처음에 시라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나오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잇는 어떤 다리다, 시라트가. 근데 그 시라트는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롭기 때문에, 그래서 이 루이스 아저씨와 레이버 무리들은 천국과 지옥을 잇는 시라트를 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내고 어떤 황량한 또 사막에 잠깐 차 세워서 간단한 식사처럼 스프 같은 거 끄적이고, 근데 연료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물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식사도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잠깐 앉아서 정말 우울한 상태로 사람들이 쉬는데 환각제 같은 그런 약이 남은 거예요. 마약성 약이 남아가지고 그걸 또 좀 합니다. 그거를 또 이렇게 서로서로 조금씩 나눠줘. 왜냐면은 에스테반이 추락하면서 죽으면서 더 애들이 지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 약을 하는데, 루이스 아저씨는 원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루이스 아저씨도 이제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약간 받아 먹어. 어쨌든 루이스 아저씨가 힘들어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맛 보시고 이렇게 있는데, 저기서 제이드부터 시작했나? 어쨌든 그 무리들이 하나하나씩 자기들이 가지고 다니는 스피커를 거기 사막에 놔두고 테크노 비트 또 틀은 다음에 그 음악에 맞춰서 몸을 흔들어 제낍니다. 완전히 그 움직임을 보면은 완전 영혼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전혀 그 즐거운 움직임은 아니지만 슬픔이 많이 묻어 있지만, 하지만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음악에 맞춰서 한 명씩 추는데 루이스 아저씨도 슬쩍슬쩍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아무래도 조금 부끄러우신지 움직임이 크진 않아. 근데 슬쩍슬쩍 하시더라고요, 눈 감고. 왜냐면 너무 힘들거든. 지금 딸 찾으러 왔는데 아들까지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들 있는데 그 중에 제이드가 펑 하고 폭발합니다. 제이드가 그냥 터져요. 그래서 그 터져버린 제이드를 보고 와 울부짖으면서 그 동료 다른 무리 중에 한 명이 그쪽으로 막 가는데 걔까지 펑 터져요, 그냥. 그게 왜 그러냐면 바닥에 지뢰가 있던 거예요. 지뢰밭인데 완전히 황량한 사막이지만 어떤 전쟁 때문인지 분쟁 때문인지 지뢰가 숨겨져 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춤추다가 지뢰 때문에 터졌어요. 2명이 지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지뢰라는 거 인식하고 조심조심 막 차에 타고요. 차에서 꼼짝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죠, 지금. 그러다가 루이스 아저씨가 말하는 거야. 저기
바위 쪽에는 지뢰를 숨길 수 없다. 왜냐면 저기 보면은 바위산처럼 이렇게 높은 지형이 있거든요. 그쪽까지만 걸어가자 이거예요. 대략 한 200m 정도? 그만큼 가면 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어디에 지뢰가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한 방법이 뭐냐면은 그 차를, 아무도 안 탄 상태의 차를 그냥 굴리는 거야. 그 차 타이어가 무사하게 지나간 곳에는 지뢰가 없는 거니까 그 타이어 자국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저 바위산까지 가면은 거기까지 가서 뭐 구출 신호를 보내던가 어떻게 하던가 하겠죠. 그래서 차를 이렇게 굴리는데 차가 또 가다가 터져. 어느 정도 가다가 터져요. 그 차들을 다 사용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떤 건 터지고 어떤 거는 핸들이 미세하게 꺾이면서 또 바위산 쪽으로 쭉 가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또 터지고, 그래서 타이어 자국이 바위산까지 끝까지 남지 못하고 한 반 정도까지밖에 못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루이스 아저씨가 갑자기 저벅저벅 타이어 자국 있지도 않은 길을 그냥 저벅저벅 바위산을 향해서 그냥 걸어가 버립니다. 지뢰가 어디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걸어가 버리는 거예요. 루이스 아저씨는 왜냐면은 지금 잃을 게 없거든. 두려운 게 없거든. 그냥 지금 딸도 없어졌고 아들은 죽었고 그저 직진합니다. 아저씨.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게 없고 그냥 결과는 운명에 맡기고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갑자기 그 배경음악 나오는 거 있거든요. 삐리리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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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마치 루이스 아저씨가 엄청난 신인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나와요. 그러면서 애들이 와, 그러면은 저 아저씨가 건넌 발자국 그대로 가면 되겠다 해가지고 막 가는데, 그렇게 급하게 막 가다가 발자국 그대로 따라갔는데도 펑 터져요. 한 명 죽어요 또. 그래서 이제 남은 건 2명. 루이스 아저씨 빼고는 이제 2명만 남았어. 그래서 걔들이 루이스 아저씨한테 아니 도대체 어떻게 갔냐 물어보니까 루이스 아저씨가 몰라, 그냥 왔어 이래요. 그래가지고 얘네도 그냥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만 안 비워지는 그 표정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냥 직진합니다. 그런데 걔네는 또 잘 갔어. 아까 터진 애는 너무 조급하더라고요. 애가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따라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루이스 아저씨와 나머지 2명까지 이렇게 3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영화 마지막에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구출이 된 게 맞는 건지도 사실 확실치 않아. 왜냐면은 이미 잃을 거 다 잃었거든. 그 상태에서 어떤 기차에 수많은 난민들과 함께 타서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는 곳으로 그냥 가고 있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이제 영화는 끝납니다. 어떤 전쟁이라든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어떤 큰 일이 발생한 것 같아요. 외부에. 여기가 사막이어서 그런 거지, 저기 우리가 사는 보통 이런 도시들은 난리가 난 것처럼 황량한 사막에 정말 이 기찻길 하나, 시라트처럼 천국과 지옥을 잇는 철도 하나가 있고 그 철도 위를 쓱 지나가는 열차 한 개, 그 위에 탄 난민들이나 루이스 아저씨 등등. 표정은 그냥 영혼이 나갔고요, 다들. 하지만 바람은 불고 어디론가 기차는 가고 있고 많은 것을 상실하고 상처 입고 많은 게 붕괴됐고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또 어디론가 이동합니다. 그 테크노 비트에 맞춰서 춤추는 게 다들 굉장히 무아지경으로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잊고 춤을 추는 모습이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춤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지뢰밭을 건너고 기차로 또 어딘가를 가고 계속 이 디스토피아적인 이 붕괴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어디론가. 이 움직임, 이동 이런 게 굉장히 영적인 행위로 느껴지고, 우리가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던 곳으로 갈 수 있는지 확실치도 않아요. 지옥으로 가는 방향인지 천국으로 가는 방향인지도 알 수 없지만 그냥 어떻게든 움직이는구나, 이동하는구나, 인간의 발로 움직이든 기차를 타든 자동차를 타든 계속 움직일 뿐이구나, 우리는 그냥 움직이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는데 그 영화 처음에 말했듯이 머리카락보다 가늘고 칼날보다 날카로운 그 시라트를 찾아서 걷는 그 루이스 아저씨, 그 모습이 되게 기억에 남고, 그런 지뢰밭 설정이 되게 재밌었고 좋았어요. 이게 참 테크노 비트가 되게 미니멀한 테크노 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상적이에요. 배경이 사막과 협곡,
협곡 그 누런 황량한 배경인 것도 도대체 무엇이 목표인지 뭐 어디에다가 내 지향점을 둬야 할지 모르게끔 만드는 그런 황량한 감정을 주는 데에 굉장히 한몫한 것 같습니다.